쟤는 왜 그러지?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지? 너무너무 속상해. 이런 말들은 아이들 앞에서는 할 수 없지만 먼저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순서로 가는데요. 꽉 찼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덜 찼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일방소통이 아닌 양방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어머니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훈육에 대한 것 중에서 영아들을 어떻게 훈육하는 것이, 어떻게 생활지도하고 발달지도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원래는 유아기를 하려고 했는데 유아기보다 그 훈육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훈육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훈육의 원칙은 제가 나름 정리해서 이제 부모 교육 때 활용을 했었고요. 우리 쌤들과 우리 어머니들께 좀 전달해드리면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달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훈육의 원칙 첫 번째입니다. 저는 훈육의 원칙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글 교육이나 언어 교육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훈육에 적용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훈육이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훈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잡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순서로 가는데요. 말하기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머니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언어로 무슨 일이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야기해 볼래? 라고 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엔 아이가 자기의 상황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듣기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고 또 선생님이나 어머니께서도 충분히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차례입니다.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또 엄마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설수가 이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아, 그런데 엄마 말 좀 들어볼래?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 좀 들어볼래? 라고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기입니다. 읽기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하게 하셨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구나.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너의 마음이 굉장히 슬펐겠구나. 너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겠구나. 놀랐겠구나. 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또 선생님이나 어머니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엄마가 굉장히 놀라셨겠구나. 굉장히 속상하셨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쓰기입니다. 이 쓰기는 글씨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쓰기는 선생님의 이야기, 우리 엄마의 이야기를 마음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아이의 이야기와 상황을 마음에 적어두시는 것을 이 쓰기라고 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공감해 주셨을 때 아이의 마음에 그런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났어.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보자. 조심해보자. 라고 하면서 아이의 마음에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훈육 상황에 아이가 원하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마음에 적혀 있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었지. 이번에 좀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임쌤이 정리한 훈육의 원칙 두 번째입니다. 훈육은 꽉 찼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덜 찼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이에게 훈육이 들어갈 때는 선생님의 감정과 우리 어머니들의 감정 그리고 화 또는 속상함이 꽉 찼을 때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훈육 상황이 조금 더 무서워지고 조금 더 좀 긴장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을 훈육하실 때 아이의 행동을 보시고 내가 꽉 찼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조금 덜 찼을 때, 내 화가 조금 덜 찼을 때, 내 마음이 조금 덜 찼을 때 하는 것이 훈육이구나. 만약에 100%가 가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80% 정도 찼을 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이성적인 그런 훈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행동이 덜 찼을 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선생님들의 화가 덜 찼을 때, 그리고 아이의 문제 행동이 완전히 꽉 차서 정말 이것은 내가 손을 써야겠구나, 내가 개입을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꽉 찬 상황보다는 아이의 행동이 지금 조금 위험해 보인다, 아이의 행동이 조금 훈육을 요구하는 행동의 모습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한 80% 정도 그 행동이 보였을 때 개입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아이한테도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두고 서로에게도 좀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의 화가 덜 찼을 때, 아이의 문제 행동이 덜 찼을 때, 그럴 때 훈육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훈육은 일방소통이 아닌 양방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훈육의 상황을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나 어머니께서 아이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훈육하는 거, 훈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훈육을 통해서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처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양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했으면 아이도 말하게 하시고, 내가 들었으면 아이도 듣게 하시고, 내가 그 마음을 읽어줬으면 아이도 내 마음을 읽어주게 하시고, 내가 그 마음을 마음에 썼다면 아이도 그 마음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의 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양방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아이들에게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화를 통해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훈육을 통해서는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머니들도 함께 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훈육의 상황은 대개 아이한테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육의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 순전히 이것을 아이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이런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좀 느끼면서 그것을 좀 한 번쯤 되짚어 보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아이의 행동도 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 오기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상황도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또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내버려뒀더니 이런 상황이 생겼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훈육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한테 지원해줘야겠구나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들으면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대하는 것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존중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 아이를 존중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네에서는, 그리고 주변에서는 좋은 이모로 통합니다. 그리고 옆반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으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옆반 선생님이나 우리 옆집 이모는 나한테 나쁜 소리 하지 않거든요. 날 보면서 항상 웃어주고, 항상 예쁘다 예쁘다 말해주고, 항상 밝게 인사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 또는 내가 키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맡은 우리 반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무섭게, 그리고 조금 더 엄하게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혼내실 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이를 혼내실 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순간만큼은 내 아이가 아닌 내 남편의 아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니의 손주다 라고 조금만 한 다리 건너서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한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아이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평소에는 내 아이니까 더 많이 사랑해줘야겠죠. 조금 더 아이를 존중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훈육하신다면 힘을 조금 빼고 아이한테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훈육의 원칙 5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훈육을 조금 해주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훈육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델링은 교사나 부모가 그 행동을 아이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따라하고 옳은 행동을, 올바른 행동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링을 위해서는 바른 좋은 모델을 세워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는 아동들은 어른을 자신의 거울로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부모나 교사가 바람직한 정서 표현의 모델을 보여준다면 훈육을 하는데 사용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모델링은 효과적인 아이들의 생활 지도 그리고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상호작용 모델링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이들은 어른이 자신을 대하는 행동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아이 앞에서는 내가 옆반 선생님 또는 다른 학부모, 그리고 내가 우리 옆집 누군가, 그리고 다른 학부모 누군가, 또는 내가 우리 남편, 우리 뭐 가족을 대하는 그런 모델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습득한다라고 생각하셔서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좀 맺어주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일관성 있는 상호작용, 그리고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가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아이에게 명령하는 것이나 지시하는 명령어 지시어를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명령하는 아이들 그렇게 있어요. 내가 너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 빨리 가져와. 너 여기서 놀면 안 돼. 저기 가서 놀아. 너 나랑 놀아야 돼. 왜 다른 친구랑 놀아? 이렇게 하면서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명령어나 지시어가 익숙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존중해주는 언어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은 조심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 또는 비언어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항상 긍정의 언어들을 사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감정 표현 모델링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양한 감정을 하나의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화난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속상하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그것을 똑같은 하나의 감정 표현으로 모두 각자의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의 화로 표현하지 마시고,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나는 속상해, 화났으면 화나는 대로 나는 화났어 라고 전달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아이들도 모든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크게 울어버린다거나 뭐 의자를 던진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감정에는 다 다양한 언어가 있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도 오늘 선생님 너무 힘들다, 오늘 너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친구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경청 안 해줘서 선생님 마음이 좀 아프네? 또는 집에서도 우리 설수가 오늘은 엄마 말 잘 들어주지 않고 엄마 심부름을 해주지 않아서 엄마가 좀 속상했어. 이런 식으로 좀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해주셔야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는 화를 내기 전에 스스로 감정의 타임아웃을 좀 가져주세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훈육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 또는 좀 감정이 많이 올라차는 그런 상황에서는 잠시 그 자리를 조금 벗어나셔서 감정의 타임아웃을 가져주시고,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가정에서 감정의 타임아웃을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겉으로 말을 험하게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내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쟤는 왜 그러지? 왜 자꾸 날 힘들게 하지? 너무너무 속상해. 이런 말들은 아이들 앞에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으로 나 혼자는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잠깐 떨어져서 속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속말로 다 풀어내세요. 그리고 나면 조금 화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앞에서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고마울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구나, 사과할 때는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법을 몰라서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나 어머니들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감정은 저렇게 받아들여주는구나, 공감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좀 배울 수 있도록 그 모습도, 수용하는 모습도 잘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할 때는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무조건 울어버리는 아이들, 무조건 소리 지르는 아이들, 무조건 화를 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이럴 때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속상해, 화가 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럴 때는 물건을 던지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감정으로 너희가 나하고 놀아주지 않아서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달래려고 하거나 무조건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그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아이가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께서 다른 아이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에 잘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이들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따라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언어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끊임없이 아이들 앞에서 긍정적인 감정 표현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많은 문제들은, 아이들의 대다수의 문제들은 이 마음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생각에서 오는 문제들이 아니고, 그 거친 행동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아이의 마음에서 오는 것, 감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려고 할 때, 또는 훈육의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감정을 살짝만 만져주시면 아이들이 그 마음을 팍 풀어 헤치면서 모든 것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감정을 좀 만져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좀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효과적인 훈육을 위한 훈육의 원칙, 그리고 효과적인 훈육을 위한 효과적인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머니들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 올려드리는 좋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